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염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에 대한 그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89번 나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요 불옴산 칼륨에 대한 지정 수량을 물어본 거죠. 자, 요 불옴산 칼륨은 인류오염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오염물의 특성이 그건 산화성 고체죠. 그래서 그 품명을 보면요, 아염소산 염류, 그 다음에 염소산 염류, 그 다음에 과염소산 염류, 그 다음에 무기 과산화물에서 아염과무, 그 다음에 여기 불옴산 염류, 질산 염류, 요드산 염류에서 부질료, 그 다음에 과망간산 염류, 그 다음에 중크롬산 염류에서 과중. 자, 지정 수량은 5월 31일을 기억하면 되죠. 자, 5월 31일. 이놈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5월 31일. 그래서 이거 50kg, 300kg, 1000kg가 되는 거죠. 자, 위험 등급은 아염과 무가 1등급, 부질료가 2등급, 과중이 3등급이죠. 그래서 이 불옴산 칼륨은 불옴산 염류에 해당이 되죠. 여기 불옴산 염류. 그래서 지정 수량은 300kg고 위험 등급은 2등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정 수량은 여기 300kg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하는 거 있죠. 행안부 0으로 정하는 인류오염물이 있는데 이것도 가끔 잘 나와요. 과요드산 염류죠. 그 다음에 과요드산, 그 다음에 크롬, 납, 요드 산화물, 그 다음에 아질산 염류, 그 다음에 염소와 이소 시아눌산, 그 다음에 퍼옥소, 이황산 염류, 퍼옥소, 붕산 염류, 그 다음에 여기 차아염소산이 나오죠. 차아염소산 염류. 그래서 과과크 아염 퍼퍼는 지정 수량이 요건 300kg예요. 차아염소산 염류는 지정 수량이 1등급인 50kg죠. 요것도 같이 여러분이 여기 그 밖에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하는 거, 요것도 여러분이 종종 시험에 잘 나오죠. 다음 90번 가죠. 자, 90번에 보면은, 자, 제조소의 위치, 구조, 설비에 관한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숫자로 나열된 거. 자, 오염물을 갖다 취급하는 건축물 주위에는 오염물의 최대 수량에 따라서 필요한 공지의 너비를 갖다 보유해야 되는데, 자, 여기 오염물 제조소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러면 이 오염물 제조소가 있으면 이 주위에는 일정한 공간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지의 너비라고 하죠. 그래서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일 경우, 지정 수량의 10배 초과, 이건 이하, 이건 초과죠. 자, 지정 수량 10배 이하일 경우에는 공지의 너비는 3m 이상, 10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5m 이상이죠. 그래서 공지의 너비는 10배 이하는 3m 이상, 10배 초과는 5m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 3m 이상, 5m 이상, 이게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91번 가죠. 자, 91번은 요 오염물 제조소의 위치, 구조, 설비의 기준인데요. 요 배관의 설치에 관한 기준인데,
예, 맞는 거 찾는 거예요. 맞는 거, 옳은 거. 자, 배관의 재질은 포리에틸렌관, P2관. 배관은 뭐를 써야 돼? 금속관 써야 되죠. 즉 강관이나 그 밖에 금속관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요 1번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배관에 걸리는 최대 상용압력의 수압시험. 이거 최대 상용압력의 1.2배가 아니고 1.5배죠. 그래서 2번도 틀린 거예요. 자, 지상에 설치하는 배관은 지진, 풍압, 지반 치마, 온도 변화에서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로 설치해야 된다. 3번이 바로 맞는 얘기죠. 4번,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은 중량이 당해 배관에 미치도록 해야 한다. 미치도록, 이게 틀린 거죠. 미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4번도 틀린 거죠. 맞는 답은 3번이죠. 그래서 여러분 배관 설치 기준은 여러 번 여러분 요 내용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 92번 가죠. 자, 여기는 우연물 제조소의 요 표지하고 게시판의 그 설치 기준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우연물 제조소 같은 데 보면 이 벽면에 요 표지판이 있고요. 또 여기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표지에는 우연물 제조소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는 0.3m 이상이죠. 그래서 우연물 제조소의 요 표지는 요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한다. 바탕은 백색. 표지죠, 표지. 표지는 긴 변호가 0.6m 이상이고요. 짧은 변은 0.3m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연물 제조소 이렇게 써놓는데 바탕은 백색, 요 문자는 흑색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예요. 인류우연물, 즉 주의사항이죠. 주의사항은 여러분이 금수성 물질 있죠. 자, 금수성은 인류의 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그 다음에 요 이류도 있는데 이류는 빼고요. 삼류에 보면 금수성이 있죠. 그래서 요 금수성은 요 물이 청색이니까 청색 바탕에 흑색 문자죠. 백색 문자죠. 그 다음에 이제 화기 주의하고 화기 엄금이에요. 그래서 요 이류에 보면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것. 요건 화기 주의죠. 그래서 이 화기 주의는 이 불이 적색이잖아요. 그래서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그 다음에 요 삼류의 요 자연 발화성. 이류부터 들어가죠. 이류 연물의 요 인화성 고체. 삼류는 자연 발화성. 사류는 전체. 그 다음에 오류 전체죠. 자, 이거는 다 화기 엄금이죠. 마찬가지로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그래서 틀린 것은 여기 4번에 제5류 연물 있죠. 이건 화기 주의가 아니고 5류 연물은 화기 엄금이에요.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조소의 요 표지, 그래서 표지는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 0.6m 이상인 직사각형. 자,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 자, 게시판도 마찬가지죠.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 0.6m 이상인 직사각형. 자, 기재사항이요. 여기 보면 유별, 유품, 유별, 품명, 저장 최대 수량 또는 취급 최대 수량, 지정 수량의 배수,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에서 유품 저지안이죠. 자, 게시판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으로 하죠. 자, 주의사항 게시판,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93번 가죠. 자, 93번. 자, 우연물 제조소의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자, 지정 수량의 배수가 150배 이상인 우연물 제조소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 설비인데, 옳은 것을 갖다가 모두 골라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자,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인 경우, 이건 소화 난이도 1등급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소화 난이도 1등급에 해당되면 설치해야 되는 소화 설비는요, 옥내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그 다음에 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요 놈을 설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맞는 것은 여기 옥내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물 분무 소화 설비. 요 상수도 소화전 설비, 요 소화 활동 설비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에서 요 2번이 바로 그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94번 가죠. 자, 옥외 저장소에다는 저장 장소 주위에다가 요 배수구하고 집유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우연물을 갖다가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옥외 저장소는 약간의 이렇게 경사지게 하죠. 약간 경사지게.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뭐를 설치하냐? 배수구를 설치하죠. 그래서 배수구 요 끝부분에는 이렇게 뭐를 설치하냐? 요게 바로 집유 설비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관을 갖다 밑에 설치해 가지고 요 기름만 이렇게 그 분리해내는 게 요 유분리 장치죠. 그래서 요 배수구하고 요 집유 설비 해야 되는 거. 요 배수구하고 요 집유 설비를 해야 되는 것은, 이건 사리우연물에 요 1석유류하고 요 알코올류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 유분리장치를 해야 되는 것은 1석유류 중에 비수용성, 즉 물에 안 녹는 물질이죠. 이거는 유분리장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에틸알코올은 알코올류, 배수구하고 집유설비 설치하는 거 맞아요. 디에틸 에틸, 요건 특수인화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1석유류하고 알코올류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2번이 바로 답이죠. 자, 토르에는 요건 1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자, 초산 에틸, 요거 1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9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물질별 몇 석유류인지 그건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95번 가죠. 자, 옥외 탱크 저장소예요. 요 옥외 탱크 저장소에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요 방유제죠. 그런데 요 이항화탄소는 방유제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요
수조에다가 탱크를 설치하는 거죠. 여기다 CS2를 갖다 설치를 하고 이만큼은 물로 이렇게 채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항화탄소는 수조 속에 보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류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요 탱크는 여기에다 탱크 주위에다가 이렇게 콘크리트로 담을 쌓아 놓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방류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방류제의 요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죠. 그 다음에 요 방류제의 요 두께가 있어요. 요 두께는 0.2m 이상이죠. 그 다음에 요 매설 깊이가 있죠. 요 방류제는 지면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0.1m 이상이죠. 그냥 1m 이상. 그 다음에 방류제 내의 면적 8만 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요 탱크가 하나일 경우에는 요 방류제 용량이 탱크가 하나일 경우에는 탱크의 용량의 110% 이상, 탱크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최대 탱크 있죠.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 이 정도는 기본으로 여러분이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요 방류제의 요 설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에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방류제는 왜 설치하느냐? 이 오염물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오염물이 그 바깥으로 비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 화재 면이 방류제 안에 한정되게 하기 위해서, 즉 연소 확대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방류제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옥외 저장 탱크의 요 방류제는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방류제 용량은 탱크가 하나일 때 탱크 용량의 110%,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이라는 거. 방류제의 높이 0.5에서 3m, 두께 0.2m 이상, 지하 배설 깊이 1m 이상. 방류제 내의 면적 8만 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하나의 방류제에 설치하는 탱크의 개수 10개 이하. 방류제는 철근 콘크리트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방류제 높이가 1m를 넘을 경우에는 계단이나 요 경사로를 50m마다 설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인화성이 없는 액체 오염물 있죠? 요거는 탱크 용량의 100%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옥외 저장 탱크의 요 방류제 그 기준은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죠. 다음에 96번 가죠. 자, 96번은 옥외 탱크 저장소인데 요 피리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접지 시설의 저항값으로 맞는 것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지정 수량, 자, 옥외 탱크 저장소는 제외예요. 즉 육류효물, 자, 요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인 요 옥외 탱크 저장소. 그래서 여기서 육류는 제외. 육류 오염물만 저장할 경우는 제외죠. 옥외예요, 옥외. 옥내가 아니고 옥외. 여기에는 뭐를 해야 되냐? 피례 설비를 해야 되죠. 왜 그러면 벼락 같은 데 맞으면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 옥외 탱크 저장소에는 반드시 요 피례 설비를 해야 되는데, 피례 설비를 못할 경우에는 뭐를 하면 되냐?
5오hm 이하의 요 접지 시설이 있죠. 요 놈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필해 설비나 아니면 5오hm 이하의 접지 시설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여기 접지 시설의 저항값이니까 5오hm 이하에서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 지금 무연 가솔린이라고 그랬죠. 휘발유예요, 휘발유. 자, 휘발유의 요 지정 수량이 1석유류니까 200리터죠. 비수용성. 저장량이 지금 5,000이죠. 그래서 지정 수량이 이게 25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필해 설비나 아니면 5오hm 이하의 저항값을 가진 접지 시설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 97번 가죠. 사류 오염물 중에서 요 아세톤을 보관하는 하나의 옥내 저장 창고죠. 최대 바닥 면적을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옥내 저장소 있죠? 요 바닥 면적인데요. 자, 인류염물의 1등급 있죠? 인류.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 과산화물이 있죠. 그 다음에 이류는 1등급이 없어요. 이게 다 1등급이죠. 그 다음에 요 삼류. 자, 삼류는 1등급이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그 다음에 황린이 있죠. 요게 1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사류. 사류는 특수인화물만 1등급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요 1석유류하고 요 알코올류가 포함이 돼요. 2등급인데. 그 다음에 오류는 1등급이 유기 과산화물하고 질산 에스테르류죠. 요게 1등급이에요. 자, 육류는 전체가 다 1등급이죠. 그래서 요거는 1등급일 경우 사류만 좀 특이해요. 1석유류하고 알코올류가 포함이 되죠. 요거는 다 바닥 면적을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하게 되어 있죠. 이거 이외에는 다 2000제곱이에요. 근데 내화 구조에 벽으로 구획됐을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사류염물 중에 이 아세톤이죠. 자, 아세톤이 CH3COCH3인데 요건 1석유류의 수용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석유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류에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에요. 그래서 옥내 저장소의 저장 창고의 바닥 면적 설치 기준. 이건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시면 뭐 굳이 암기 안 해도 여러분이 기억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옥내 저장소 설치 기준을 보면 6m 미만의 요 단층 건물로 해야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옥내 저장소가 있으면 요 처마의 높이예요. 이 처마의 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6m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죠. 단 여기 보시면 이류염물하고 요 사류염물만 저장할 경우, 여기에 저장하는 것이 이류하고 또는 사류염물만 저장할 경우에는 이거를 20m까지 할 수 있는데, 요 20m까지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벽기바보, 벽, 기둥, 바닥, 보, 이놈을 내화 구조로 해야 돼요. 동시에 출입구는 갑종 방화문으로 해야 되고요. 반드시 피대침 설치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다가 만족을 할 경우에는 이류하고 사류염물만 저장할 때는 20m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98번 가죠. 자, 98번은 배관을 요 지하에다가 매설할 경우 건축물의 외면으로부터 배관의 그 안전거리, 단 지하가 내에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여기 어떤 그 건축물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럼 여기에 이게 지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면에 위험물 배관이 지나갈 경우 요 건축물로부터 몇 미터 이상, 1.5m 이상 거리를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송 취급소에 배관을 갖다가 지하에 매설할 경우에 안전거리 기준은요, 건축물일 경우에는 1.5m 이상, 지하가나 터널일 경우에는 10m 이상, 수도시설일 경우에는 300m 이상 거리를 갖다가 두고 이송 취급소에 그 배관을 갖다 매설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99번 가죠. 자, 99번 보면 자,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요 자, 위험물을 갖다 취급하는 요 건축물의 지붕인데요. 요 지붕은 이 안에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폭발이 일어나면 요 지붕 위로 폭발력이 방출이 돼야 요 다른 쪽, 이 벽 쪽이 폭발이 되면 위험하죠, 더. 이쪽도 마찬가지죠. 벽 쪽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이 주위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인명피해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그 폭발력은 요 지붕 위로 방출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요 지붕은 이 폭발력이 지붕 위로 방출될 수 있는 가벼운 불연 재료로 하는 거죠.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내화 구조로 할 수 있는 거죠.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류 연물에 요 분상하고 요 인화성 구체를 제외한 거. 그다음에 요 사류 연물 있죠. 사류 연물에서는 요 사석유류하고 동식물 유류, 그다음에 육류 연물 전체. 요거는 지붕을 요 가벼운 불연 재료가 아닌 내화 구조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내화 구조는 뭐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화 구조로 할 수 없는 거, 즉 내화 구조로 할 수 있는 거 찾아내면 되겠죠. 자, 인류연물 보면 내화 구조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인류연물.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에요. 자, 이류연물의 분상하고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이류연물은 바로 그 내화 구조로 할 수 있죠. 지붕을. 그다음에 사류연물 중에 사석유류하고 동식물 유류. 그다음에 요 육류연물, 요거는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요 위험물을 취급하는 요 건축물의 구조 기준, 지하층이 없어야 되고요. 벽, 기둥, 바닥보, 석가래, 계단은 불연 재료. 그다음에 연소에 우려가 있는 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 구조의 벽.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 재료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다음 강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내화 구조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류연물, 분상에 거다고 인화성 고체 제외, 사류연물 중에서 사석이류하고 동식물 유류, 육류연물은 내화 구조로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기준에 적합한 요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외부 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 이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출입구하고 비상구는 갑종하고 을종 방화문, 연수에 우려가 있는 요 외벽은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 유리는 망임유리 사용해야 되죠. 즉 유리 안에 보면 이렇게 철망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게 망임유리예요. 다음 100번 가죠. 자, 100번에 보면 여기 수소 충전 설비를 설치한 주유 취급소의 특례 기준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주유소는 우리 자동차에다가 경유나 휘발유를 갖다 넣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주유소고요. 요즘에 이제 수소차가 나오죠. 그래서 수소 충전소가 나와요. 그래서 전기로 가는 전기차, 전기 충전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주유소하고 요 충전소를 같은 부지 내에 설치하면 안 되죠. 각각 별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자, 충전 설비의 위치는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이거 주유소죠. 내에 설치한다. 이 외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이 틀린 거예요. 요 충전 설비는 H2 수소의 충전 설비는 주유공지나 급유공지 외의 그 장소에 설치가 돼야 되죠. 자, 수소 충전 설비는 자동차 등의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충전 설비는 자동차 등의 충돌을 감지하며 운전이 자동으로 정지가 돼야 돼요. 충전 호스는 가스 충전구하고 정상적으로 접속이 안 되면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구조.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수소 충전 설비 설치 기준, 그래서 위치는 주유공지하고 급유공지 외의 장소. 충전 호수는 200km 이하의 하중에 파단, 이탈되어야 되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